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 6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현재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기종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이지만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일단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이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는 건데요. 저희가 휴대폰 액정만 봐도 여기저기서 묻은 먼지나 지문 같은 것들이 묻어서 지저분할 때가 많잖아요.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방이나 옷에 넣고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묻기도 하고 또 지문이 많이 묻어 있을 때도 있어서 촬영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렌즈를 닦아주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카메라가 있는데도 휴대폰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는 자동으로 노출과 색감을 조정하다 보니 빛이 엄청 강하거나 역광인 순간 등 몇몇 장면은 카메라보다 폰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카메라 앱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바꿔야 되는 건 비디오 녹화 탭인데요. 여기서 카메라와 동일하게 풀 HD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4K로 촬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카메라는 풀 HD 촬영을 하지만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는 4K로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풀 HD보다 4K가 영상 화질도 더 좋고 사이즈 자체도 더 크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카메라보다 휴대폰으로 찍은 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휴대폰은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카메라 설정을 30프레임으로 맞췄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동일하게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HDR 비디오라는 탭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편집하실 분들은 이게 켜져 있다면 꼭 꺼주셔야 해요. HDR 비디오가 켜져 있으면 프리미어와 현재 충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DR 비디오는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카메라와 동일하게 격자를 켰다가 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직 수평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아직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켜고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카메라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이렇게 0.5, 1배율, 2배율, 3배율의 렌즈 확대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0.5를 선택하면 더 넓은 영역이 한 화면에 촬영이 되고 1배율은 기본, 2배율은 2배 확대, 3배율은 3배 확대입니다. 평소에는 1배율로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풍경이나 더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담고 싶다면 0.5배율로 촬영을 해주셔도 되고 꼭 이렇게 정해진 배율일 뿐만이 아니라 꾹 눌러서 돌려주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배율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카메라랑 마찬가지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티가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저는 화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휴대폰 기본 설정은 광각 렌즈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보이고 왜곡돼요. 저도 전체적인 걸 보여줄 땐 기본 줌으로 촬영을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2배 혹은 3배 확대한 영상들을 많이 섞어줘요. 풍경보다는 특별한 대상이 있을 때 이렇게 찍으면 좋습니다. 1배 줌과 2배, 3배 줌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 영상이 다채로워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배율에 따라서 카메라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핸드폰 뒤에 카메라가 3개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용되는 렌즈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배율 혹은 3배율로 썼을 때 화질이 가장 좋고요. 2배율을 썼을 때는 렌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 크롭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화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1배, 2배, 3배 줌을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인데 자세히 보면 일정 수준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화면이 꿀렁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화질도 바뀌죠.
1배와 3배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렌즈가 바뀌어서 그래요. 뭐 2.7, 2.8, 2.9 이런 배율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배율을 쓰는 게 훨씬 더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거실의 풍경을 촬영할 거기 때문에 1배율로 촬영을 하지만 이전 챕터들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체를 촬영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찍고 싶을 때는 3배율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노출인데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보면 노란색 박스가 떠요. 이게 현재 초점이 맞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노출을 조정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밝은 부분인 창밖을 터치하면 이 부분에 초점과 노출이 맞으면서 여기가 어두워지고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터치함으로 인해서 밝기가 변경이 되었다면 옆에 슬라이더를 위아래로 이동해서 더 어둡게 혹은 더 밝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나 역광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역광에서 촬영을 하면 제일 밝은 부분은 너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가고 나머지 부분들의 밝기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밝은 부분을 터치해줘서 이 부분의 색감을 살리면서 다른 부분은 살짝 어둡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밝은 창밖을 터치했을 때랑 중간 톤인 의자를 터치했을 때랑 밝기가 확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하얗게 촬영된 부분은 보정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꼭 이렇게 노출을 조정해 색이 표현된 상태로 촬영해주세요. 이 상황도 창밖이 너무 밝아서 노출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찍혀요. 밝은 부분을 터치하면 모든 색이 정상적으로 잘 표현되네요. 차이가 보이죠? 또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와 보면은 다양한 설정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액션 모드라는 게 존재해서 액션 모드를 켜고 촬영을 하면 액션 모드를 켜고 찍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화질은 액션 모드를 켜지 않고 촬영한 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만 걷거나 뛰는 장면을 촬영해야 될 때는 꼭 이렇게 액션 모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내가 만약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싶은 게 있다면 슬로우 모션을, 오랫동안 한 장면을 빠르게 돌리고 싶다면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일상 브이로그에서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을 쓰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비디오 탭에서만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대체로 모든 게 선명하게 나오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프로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도 심도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처럼 어떤 물체는 카메라에 아주 가까이 있고 어떤 물체는 카메라에서 멀리 있을 때 두 물체 중 하나에만 초점이 맞아요. 화면을 터치해 초점을 옮길 수도 있어요. 초점 이동이 잘 되지 않거나 자꾸 카메라가 흔들린다면 접사 모드가 켜져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켜져 있다면 꺼주세요. 이게 촬영 중 켜지면 보다시피 사용되는 렌즈가 변경되면서 영상 도중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예 쓸 일이 없다면 카메라 설정에서 끌 수 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기 위해 정사각형 영상이 필요하다면 영상을 찍고 잘라도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정사각형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1대1 비율의 사진 촬영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꾹 누르면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앞서 챕터들에서 배운 대로 구도, 수직 수평, 배치 등을 신경 쓰며 영상을 찍어보세요. 촬영 수단만 달라졌을 뿐 카메라로 촬영할 때랑 똑같아요. 평소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카메라만 들고 촬영했다면 시선을 달리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확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주변 사물들도 이용하면서 말이에요.
휴대폰은 가볍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들고 걸으면서 찍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손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찍고 있는 브이로그와 같은 영상을 만들 때는 삼각대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나를 찍으려면 누군가가 찍어주지 않는 이상 삼각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을 때도 꼭 삼각대를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찍으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카메라보다는 내부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내부 카메라는 생김새도 뒤에 있는 카메라랑 다르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질도 떨어지고 노이즈도 심한 편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고 찍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부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꼭 내가 화면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왕이면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워치로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후면 카메라를 쓰면서 동시에 화면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코스의 6개 챕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긴 여정을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꾸준히 찍어 나가시길 바라고 또 영상을 찍는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촬영하거나 편집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코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